안녕하세요. 체이스토리입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한 영상 콘텐츠가 지금 살고 있는 불가리아에 집중되다 보니 이곳 고대 트라키아 출신의 스파르타쿠스가 이미 두 차례나 언급되었습니다. 소설과 영화 그리고 미드 시리즈까지 제작되면서 스파르타쿠스는 역사적으로 이미 유명인이죠. 스파르타쿠스의 일대기를 조명한 영상도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출신 유명인을 소개해달라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로마 가이드의 경험치를 한 스푼 더 추가해서 준비한 영상. 로마의 유명한 장군도 아닌 한낱 노예 출신 검투사로 2000년이 넘게 회자되고 있는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와 로마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검투 경기 글라디아토라에 관한 이야기를 두 편으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고대 로마 공화정에 항거하고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노예 검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신지는 트라키아, 현재 불가리아 남부 산단스키라는 도시인데 온천 도시로 매우 유명하지요. 이 지역 사람들은 당시 지역명에 따라 트라키안이라고도 불렸고 그리스어를 구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르바르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바르바르인,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버버버버거린다는 비속어에 가깝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트라키아 유목민 출신으로 강건한 신체를 가졌고 신분에 비해 훨씬 교養있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것으로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스파르타쿠스는 BC 77년 로마의 집정관 아피우스가 트라키아 지역을 함락하는 바람에 전쟁 노예가 되었다는 설과 로마의 정규군으로 복무하다가 탈영죄로 노예가 되었다는 설 두 가지 다 설득력이 있지만 노예와 범죄자들을 이끌고 로마의 정규군단과 맞서 승리를 거둔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전술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건 스파르타쿠스는 노예의 몸으로 카푸아에 있는 바티아투스 양성소에서 검투사로 조련됩니다. 참고로 카푸아는 이태리 반도의 중남부에 있는 도시로 인류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피아가도와 현대 고속도로의 모태가 되는 A1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매우 의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검투사라고 하면 최고의 검술 실력과 싸움 기술을 겸비한 존재들입니다. 검술 훈련 말고도 병영 기술을 함께 배워야 하는 군단병과 달리 오로지 싸움 기술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들의 전투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오르기까지 검투사 양성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했지요. 그리고 지옥 같은 하루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이 외쳤던 맹세가 몽둥이에 맞고 쇠사슬로 묶고 불로 지지고 칼로 죽여도 좋다. 최소한의 인권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아주 비참한 삶을 그들의 맹세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원전 73년 여름 스파르타쿠스는 동료 검투사 73명과 함께 바티아투스 양성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에 성공해서 뿔뿔이 도망쳤다면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는 않았겠지요.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자유를 위해 투쟁합니다. 베수비오 화산을 근거지로 두고 주변 지역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키우지요. 정부에서 파견한 시민군을 두 차례나 가볍게 물리치자 이 소문이 또 퍼져 노예나 범죄자, 하층민들이 계속해서 반란군에 가담합니다. 이렇게 모인 머릿수만 최소 4만, 웬만한 군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세력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로마 정부에서는 그해 선출된 두 집정관이 진압작전에 나서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전쟁 중인 이웃나라도 아니고 노예, 범죄자가 대부분인 폭도들입니다. 일개 폭도 무리를 토벌하는데 군단 지휘권을 가진 두 명의 집정관이 군단병을 이끌고 투입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로마 정부에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로마 정부에서 정예 군단병으로 진압군을 정비하는 사이 하필이면 이때 스파르타쿠스와 의견 차이를 보인 동료 크릭수스가 일부 병력을 끌고 세력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반란군의 전력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크릭수스 부대는 알프스 산맥을 향해 북상하다가 집정관 갤리우스 군단병의 추격을 받고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스파르타쿠스는 부대를 끌고 곧바로 북으로 이동하였고 집정관 렌툴루스 군단병을 만나 거짓말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뒤이어 추격해오는 갤리우스 군단병에 참패를 안긴 것은 물론 갈리아 지방 총독으로 있던 전직 집정관 가이우스의 병력까지 추가로 물리칩니다. 지중해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로마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전 현직 집정관 3명이 검투사가 지휘하는 노예 반란군에 차례대로 수모를 당한 셈이죠. 검투사들로 구성된 반란군 세력은 1대1 전투에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였고 로마군을 간파한 스파르타쿠스의 탁월한 전술과 지도력이 승리의 원인이라 하지만 이들은 보다 원초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쌓여온 울분과 분노가 자유를 찾겠다는 필사적인 각오로 바뀌게 되자 노예 반란군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죠.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라 할지라도 죽기를 각오한 반란군들이 어려운 상대였으면 분명합니다. 로마 군단병의 굴욕적인 사면패도 모자라 뒤이어 날아든 소식은 로마 권력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포로로 붙잡은 로마 군단병들에게 검투 경기를 시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했습니다. 이것은 전사한 동료 크릭수스를 기리기 위한 이벤트였는데 죽은 자를 위해 검투 경기를 펼치는 문화는 로마 귀족 계층의 전유물이었기에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동료를 위해 주최한 이 검투 경기가 로마 귀족들에게는 엄청난 수모를 안겨준 셈입니다. 끊임없이 충격적인 이슈를 만들며 북으로 이동하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은 어느새 12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이 반란군들이 알프스를 넘어 도망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로마는 더 이상 진압군을 대비하지 않았죠.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군은 예상을 깨고 갑자기 유턴하여 나폴리까지 내려옵니다. 척박한 트라키아 땅이나 알프스 이북의 갈리아 땅은 12만 세력의 반란군에게 더 이상 매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예나 범죄자들이 대부분인 반란군의 기질로 볼 때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들고자 했던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들의 평가를 빌리자면 이것이 스파르타쿠스의 최대 오판이라고 하죠. 반란군이 다시 로마 중심부로 내려온 이상 로마 정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반란군 진압 명령을 받은 당시 법무관이자 로마 최고의 부자 크라수스는 로마 군단병과 추가로 모은 사병들을 합쳐 8개 군단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크라수스는 출병 직전 매우 잔인한 결의를 다집니다. 데키마티우 10분의 1형 전 병력을 10명씩 묶은 뒤 제비를 뽑아 당첨된 1명을 나머지 9 동료들이 때려 죽이는 로마군 최고 법정형을 발동해 본보기로 삼은 뒤 스파르타쿠스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진압군과 반란군의 수차례 충돌이 있었고 차츰 수의 열세에 밀린 반란군이 이태리 반도 발끝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배를 빌려주기로 한 해적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시칠리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정에서 돌아온 폼페이우스의 군단병까지 진압작전에 가세하며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되죠. 자유를 갈망하던 투사답게 최후까지 항거했던 스파르타쿠스와 반란군들은 결국 진압군의 칼 아래 쓰러져 갔고 사로잡힌 포로 6천 명은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으로 아피아가도에 줄줄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끝이 납니다. 타던 말에 목을 베고 마지막 결사항전을 불태웠던 스파르타쿠스를 향해 역사가 플루토스는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황제처럼 싸우다 죽어갔다고 말이죠. 하지만 반란군을 진압한 크라수스나 소탕작전에 뒤늦게 합류한 폼페이우스보다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한 것은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때문일까요? 로마 시대의 노예 반란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일어난 1, 2차 노예 반란에 이어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제3차 노예 반란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달랐습니다. 검투사라는 신분이 풍기는 잔혹함, 관중들의 쾌락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던 비참한 처지, 이런 검투사들을 이끌고
로마의 권력에 맞선 비장함이 스파르타쿠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철학자 볼테르는 스파르타쿠스의 난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정의로운 전쟁이라 말했고, 칼 마르크스와 체게바라는 프롤레타리아의 진정한 대표자가 스파르타쿠스라 극찬하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았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와 공산 진영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이 자유주의 미국에서는 영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을 위한 순수한 투쟁이 이념적인 갈등보다도 더 위에 존재하기 때문 아닐까요? 스파르타쿠스는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하며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완벽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평등해질 수 없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없이 무거웠던 스파르타쿠스 1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파르타쿠스 2편 피로 물든 로마 글라디아토라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